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이 노인의 힘의 대선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력 또는 카리스마, 한마디로 빵점입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찍어두고 있었던 비서실장도 정말 그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한마디로 상왕이죠. 이 김종인과 김종인의 꼬봉 이준석의 반대로 임명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비서실장 권선동은 원래 사무총장이 기용하려고 했었고, 비서실장은 장제원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이 장제원은 과거에 홍준표와 친했고 또 홍준표의 복당을 가로막고 있었던 김종인과 서로 너는 홍준표의 꼬봉이니, 그러니까 장제원 쪽에서는 당신 김종인의 꼬봉이 아닌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맞받아치지 않고 어쨌습니까? 자, 김종인이 이런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지금 막 윤석열의 선대위 인선을 좌우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합법적인 공식적인 자격은 하나도 없죠. 그냥 있다면 상황밖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이 상황 자격 또한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윤석열의 그 무능함이, 그 비굴함이, 그 형편없는 정치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김종인을 상황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헌 당규에 따라 당무 우선권을 가지는 대선 후보가 마음에 드는 자기 비서실장도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는 이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착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홍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당 후보로 확정되자 바로 다음날 제일 먼저 단행했던 인사가 사무총장부터 바꿔치운 것이었습니다. 그 먼저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한 것인데 지금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자기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자기의 신복으로 사무총장부터 교체해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어제 뉴스들을 보니 사무총장 교체설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그걸 이준석이 건의하고 이준석은 연구해오겠다고 뒤로 미루었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준석 또한 상망 김종인의 재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지금 어디를 뜯어봐도 시어머니 김종인과 시누이 이준석의 사이에서 윤석열은 잔뜩 길을 못 펴고 있는 세면일이 꼴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마음속에 찍어두고 있었던 비서실장, 그러니까 자기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최측근 첫 번째 인사도 이 김종인이라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와 이준석이라는 이 심술궂은 시누이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라면 윤석열은 또는 윤석열이 캠프에서는 지금은 아직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아니고 또 당내 화합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변명은 통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무능함이, 이 무기력함이, 이 정치력의 부재, 무딘 카리스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된 뒤에라도 그냥 그대로 꿋꿋이 따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후보로 확정된 뒤에 첫 인사마저도, 그것도 자신의 비서실장을 자기가 스스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고 김종인 같은 이런 늙은 정치 투기꾼, 그것도 뇌물 전과자의 한마디 비토 때문에 처리를 한단 말씀입니까? 윤석열 후보, 당신 도적 잡는 강골검사, 검찰총장 출신 맞습니까? 와, 진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무리 시장 통해서 먹방을 과시하고 그 큰 거울 위에 두 팔을 번쩍번쩍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 뭘 해요? 자기 비서실장도 하나 김종인과 이준석이 반대로 임명하지를 못하는 주제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보세요. 전두환의 그 인사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두환이 과연 누구 때문에 자기 비서실장도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하는 그런 졸부였던가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 당신은 본인이 국정 전반에 관한 그 전문적인 정치적 경륜과 경력이 부재한 탓으로 항상 누구보다도 인사를 잘할 것이며 정말 인사를 통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항상 과시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김종인 따위가, 이준석 따위가 뭔데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12질이고 거기에 불복하여 자기 비서실장도 함부로 임명하지 못한 것입니까? 언론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당장 사무총장을 권성동으로 교체해버리고 원래 마음속에 찍어두고 있었던 장제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결코 김종인이나 이준석 따위의 그 비토 한마디에 결정했던 인사도 처리하고 나는 그런 무능한, 무기력한, 정말 정치력이라고는, 카리스마라고는 빵점인 그런 대선 후보가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이라고들 하잖아요. 여기서 휘둘러거나 흔들리면 모든 이미지가 다 망가지고 맙니다. 이미 이준석의 그 똥주머니 쇼에 놀아나 한 절반은 바보가 되어버린 것도 모자라 벌써부터 김종인이 직접 인사에 개입하여 무슨 파리떼니 하이에나 떼니 하고 당신 주변의 참모들과 도우미들을 이런 식으로 마구대고 모욕하고 매도를 해도 그걸 당신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대통령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지켜줄 것입니까? 여기서 유예미결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당신의 지지율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든지 곤두박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말을 실수하는 등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들은 사과도 하고 바로잡고 하면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지만 인사에서 휘둘리는 모습이 비춰지면 그 후과는 아주 참담해집니다. 정치력이 의심받게 되며 카리스마도 손상받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 김종인, 이준석 같은 자한테 다 휘둘려서 자기 비서실장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임명 못하나? 저래가지고 대통령이 된들 인사를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후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김종인과 이준석과 그리고 바깥에서 온갖 요설로서 이 두 자를 후원하고 있는 진중권 같은 자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장차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인사권만큼은 불가침이잖아요. 권고 말씀드린다면 정말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로 윤석열 후보께서 만약 원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비서실장이 장제원이었고 권선동으로는 사무총장에 임명하려고 했던 것이 확실히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빨리 그대로 결심하시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사에는 그 어떤 자들도 함부로 끼어들어서 왈가불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